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의 수상자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가 며칠 전에도 영상 촬영을 했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이제 17만원대까지 이제 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 매물대까지 이제 진입하면서 매도 물량에 좀 압박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뭐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때 가격에 지금 매도를 해서 본전에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도 물량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진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일부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약하다라기보다는 소화를 시키고 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거래량 17만 주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좀 들어 올려주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한 거래량이 최소한 70만 주 이상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한 70만 주 나와주고 올려줘야 의미 있는 흐름의 전환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제가 합병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셀트리온 합병을 지금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합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정말 할 수 있는 건지, 합병의 득과 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셀트리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어느 정도 뭐 기대를 하고 있다. 바이오 시밀러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신다 그러면 사실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은 복제약이 복제약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한편을 본다 그러면 바이오 중에서도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튼튼하게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바이오 시밀러를 통한 이런 매출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라는 리스크를 줄이고 가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바이오 아니지 않냐, 그냥 복제약이잖아. 신약을 개발하고 해서 이것을 잭팟을 터트려야 되지. 이거 바이오시밀러만 가지고 되느냐라고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신약 개발이 쉽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그렇고. 사실 신약이라는 건 무기잖아요. 글로벌에서 이 신약이라는 걸 쉽게 내어주겠습니까? 뭔가를 안 내어준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FDA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무기입니다, 무기.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셀트리온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쨌든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관이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신약까지도 진출하겠다라고, 신약 개발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라고 방향을 세웠습니다. 자, 다수의 항체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선행 제품들을 면밀히 연구해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국내에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만 하더라도요, 한 1,500개가 넘어갑니다. 자, 이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시켜가야 되는 게 이제 숙제인데, 파이프라인이 이제 뭐 1차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차적인 파이프라인을 키워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에 크게 잭팟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800개, 1,500개, 2,000개 정도 사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은 상용화가 되는 것들이 잘 없어서 우려가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망이 밝다, 그만큼 많이들 뛰어들고 있고 세계적인 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욱더 노력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시밀러에 있는 매출적인 부분들을 이제 신약으로 좀 더 개발하면서 좀 입지를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는요, 뭐 이런 휴미라나 이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신약이라기보다는 저는 합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합병에 대한 이야기. 자, 셀트리온이 합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합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합병이 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이해관계를 좀 해소시켜 가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자, 이게 해소시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2020년도 1월달이었습니다. 자, 1월달 서정전이 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합병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3사 합병 언급을 했어요. 특히
셀트리온이 좀 주가가 약할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주주 친화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셀트리온이 주가가 계속 공매도와의 전쟁이 있을 때 이랬을 때 자꾸 이거 놔두면 우리 이거 외국 기업에 팔아버린다라면서 막 그때 그럼 이거 셀트리온 팔아버리면 완전 국부 유출이지 않냐 막 시장에서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서정진 회장이 주주들을 달래고 했었는데 이번 2020년도 같은 경우에 3, 4병이라는 거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뢰를 많이 잃었죠.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도 많이 잃었는데 이 합병을 그래도 언급하면서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의 제고를 위해서 합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달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셀트리온의 분식회의 혐의 관련 고의성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합병 절차가 재개가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거를 합병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희 투명성이라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붙여가는가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합병이 빠르게 되지 못하냐면 결론은 뭐냐면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 이런 주가인 상황에서 합병 찬성하겠습니까? 찬성 안 하죠. 안 합니다. 자, 합병한다는 누구누구랑 하는 거예요. 셀트리온하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하고 그죠? 이게 상장되어 있는 애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상장되어 있는 애들만 본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이렇게 이제 합병이 들어가는데 그럼 셀트리온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합병 비율을 어떻게 합병 비율을 최대한 높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합병되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랑 제약이 합병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 탄생을 하는 거야. 탄생을 했을 때 비율이 높아야 여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주가의 약세인 상황에서 비율로 따져본다 그러면 득이 될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주주들 이거 합병을 여기서 찬성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은 합병을 하기 위해선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자 뭐냐면 셀트리온이 헬스케어가 누구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셀트리온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죠. 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 대금이요 1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하게 되면 이 매출로 헬스케어가 인식되었던 이 매출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사라지진 않죠. 왜냐 어차피 셀트리온 자체가 매출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다고 보다가는 뭔가 겉으로 보여줬을 때에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출이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자, 이러한 사람들 생각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대금 내부적인 거래대금들이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 그러면 헬스케어가 매출이 인식이 되었던 것들이 다시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 합병이 되어가는 회사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는 부분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수익성 측면에서 조금 줄어들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서 이제 서정진 회장이 2020년도 경영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이러한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슈가 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공수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셀트리온의 이제 합병 시나리오가 나오기 위해서는 주가의 상승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 자리에서 합병이라는 이야기 안 나옵니다. 못 나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20만원 중반대까지는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야 합병이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밖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야 여기서 합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뭔가가 된다는. 왜? 합병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 합병 안 한다 하는 사람들은 뭐를 청구해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겠죠. 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거 가지고 있지 않고 나 이 가격에 그냥 매수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 주식 넘기고 합병 안 할래요. 난 여기 참여 안 할래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한다고 한들 여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만약에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위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합병 비율이나 그리고 보고 따졌을 때 어떻게 한다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나는 그러면
매초공권 행사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 행사를 해버리면 이 자금이 또 들어가겠죠. 이 자금에 대한 부담이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대표님 결론은 여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합병이라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합병이란 재료가 여기서 없어서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합병이란 이슈가 나오고 셀트리온 합병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재료라는 거예요. 이 나올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 자리에서는 합병이라는 이야기 나와봤자 주가 못 올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25만 원대 정도까지 올려놓아야 합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는 빠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완전 차트 진바닥이잖아요. 그죠? 이런 진바닥에 왔고 2023년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수급이 몰리고 시장에 수급이 유입된다고 봤을 때에 여기에서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이제 합병이라는 이슈가 나올 것이고, 2023년도 제가 제약바이오라 그랬죠. 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셀트리온이 어디에 잡고 있다 그랬습니까? 바로 신약 파이프라인에 초점을 잡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슈가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은 무조건 진바닥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보시면은 항상 연말에 이렇게 배당락이 나오고 난 뒤에요, 주가가 회복이 되는 이런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연초 이후에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완전 진바닥으로서 추가적인 긍정적인 흐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은 합병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영상을 또 촬영하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앞으로 셀트리온의 내용들 같이 체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